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생명 강의를 맡게 된 생명과학부의 김학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합격하자마자 오리엔테이션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하고 집에서 갑갑하시죠. 우리 생명과학부는 세 개 전공이 뭉쳐져 있습니다.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나는 그 중에서 생화학과의 교수입니다. 일단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4층에 가면은 학생 휴게실이 있는데 토론방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벽에 새겨 있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코로나 곧 지나가겠지요. 내가 이번에 이 말의 의미를 그냥 위험할 때에 우리가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서 마치 빨리 지나가라 이런 측면에서 이 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능동적인 것이지 수동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 기회에 바로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 This too shall pass away라는 이 글귀가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 아닌가. 자, 인간 생명을 그동안에는 이번에 창의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인간과 생명을 강의하려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첫 주에 창의적인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 주부터 생명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게 뭐냐? 먼저 한 가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대학은 고등학교하고 달리 내 이 온라인 수업을 들어보고 또는 실제 수업을 들어보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은 수강 신청 변경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이게 대학하고 고등학교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과목이 반드시 들어야지 졸업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듣고 다음에 들어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선택권이 동시에 부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조만간 진화에 대해서 나하고 같이 얘기하겠지만은 이번에 코로나가 대학가에 불은 진화의 바람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동영상으로 강의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 우리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이 코로나라는 거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엄청난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운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진화가 상당히 느리게 일어난다고 배웠죠. 저와 몇 주 후에 진화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게 아니라 무지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사고가 좀 불편하지요. 왜? 그 있는 지식을 가져다 쓰면 될 텐데 이것을 굳이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불편한 사고가, 창의적 사고가 우리는 필요한가? 여러분들 여기에 2, 4, 6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고 생각나는 숫자 3개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여기에 제시한 4, 6, 8도 있죠. 뭐 8, 10, 12, 20, 20, 24, 20, 40, 60. 뭐 200, 400, 600도 되겠죠.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겠죠. 자, 우리가 세계를 나열해 보라 했을 때에 세계의 숫자가 2, 4, 6 증가하고 있죠. 또 하나는 어떠한 패턴이 있습니다. 4, 6, 8은 2개씩 증가했는 거. 여기도 80, 12도 2씩 증가한 것이죠. 20, 22, 24는 20씩 더했는 패턴. 이것은 10을 곱한 어떤 패턴. 이렇게 여기에 나열한 또 혹시 여러분들이 제시한 세 가지 숫자에는 패턴과 증가라는 게 있죠. 내가 여기서 다시 제시하면은 1, 2, 3, 4, 8, 5, 8, 9를 내가 제시했습니다. 자, 1, 2348, 그리고 5892. 자, 2, 4, 6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좀 갸우뚱하지요. 여러분들하고 같습니다. 정가입니다, 답은. 그런데 일정한 패턴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숫자를 제시하고 유사한 숫자를 한번 연상해보라 했을 때 패턴과 숫자의 정가, 이 두 개를 함께 묶어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패턴을 빼버리면 정가만 있습니다. 정가. 틀린 건 아니죠. 우리는 한순간부터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도록 강요를 받아왔지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하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생각.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미칼코가 제시한 생각을 바꾸는 생각이란 이 책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 자, 우리는 물음표를 가지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마침표를 가지고 졸업을 한다. 어릴 때 호기심 많았지요, 여러분들. 근데 어느 지식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호기심은 사라지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 상상력이 무지 풍부했지요. 그런데 마침표 상상력을 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지식을 가지고 졸업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자, 여기에 구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 하면 여러분들 어릴 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상을 했습니까? 솜사탕처럼 먹고 싶다. 달콤할 것이다. 자, 이 구름은 포근한 솜이불처럼 포근할 것이다. 나는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런 상상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름을 지금 보면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포근하지 않음. 저 습기가 차서 눅눅할 거야. 솜사탕이 달다고? 그냥 물기야. 아니면은 하늘 날고 싶다? 떨어져서 다쳐.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성장하면서 배운 지식을 얻은 대신에 상상력을 잃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상력이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식이 미안합니다. 지식이 상상력을 강조해서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횡단보도에 붉은 불이 와 있습니다. 건너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건너가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붉은 불에
건너간다면 다치겠지요. 바로 지식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은 나는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를 아인슈타인으로 꼽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겠죠.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학자가 왜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과학의 발견은 지식을 더 보태는 행위가 아닌 전혀 새로운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창의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지식이 아니라 이 새로운 행위는 또는 창의적인 행위는 상상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여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상상력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고전역학에서 물리에 나오는 만류인력고치 고전역학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인 새로운 과학 지식인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지 못했겠죠. 가장 아인슈타인다운 말인 것입니다. 자, 20세기는 이제 생명과학으로 돌아와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될까? 20세기는 지식이 축적하는 세계였습니다. 20세기까지는 모르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과학의 발견이지, 어떤 면에서. 자, 그런데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지요. 그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한 분야의 지식과 또 다른 분야의 지식이 합쳐져야 되는 융합의 시대. 왜냐하면 내 하나의 지식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과 또 다른 지식이 만나는 지점에 와 있는데, 문제는 이 지식과 저 지식이 만날 때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장 수학법칙과 물리법칙, 또 물리법칙과 생명과학의 룰, 이런 것들이 같으면서도 사고가 좀 달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일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 지식도 아니고 생명과학도 지식이 아닌 어떤 다른 색다른 사고,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거를 한마디로 충돌과 충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어우러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우리는 이것을 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게 왜 필요하냐? 우리는 그러면 이 창의적인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메디치 효과입니다. 저자는 프린스 요한슨이고, 여기서 메디치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수많은 생각들이 한 곳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메디치 효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로 가는가 하면 르네상스로 갑니다. 중소시대에 기독교 중심 사고 이외에는 없었는데, 이탈리아 메디치 그 당시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에, 문해부흥이 일어날 때에 예술 모든 분야가 한 곳에 모인 곳이죠.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천재라고 얘기를 하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 명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만나는 지점의 중심에 서 있지요. 미켈란젤로는 예술 속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과 분야, 문화 등이 하나로 만나서 교차점에서 기존의 생각을 새롭게 재결합하고 다시 충돌을 완충시킬 때에 더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21세기의 생명과학은 바로 창의적이고 서로 다른 분야 사람이 모여서 협업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인간과 생명의 강의를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생명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첫 주에 창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을, 방법을 개발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인간과 생명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내가 가끔은 소개하겠지만은 가장 기본으로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옛날에 있었던 상상력, 유치원도 가기 전에 어린이집 그때 가지고 있던 상상력,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죠. 이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생명과학과 어떤 식으로 연결할까가 이번 과제에 제가 숙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뒤져봤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번 학기에 함께 해야 될 게 마인드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뭘까? 마인드맵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잠재력을 여러분들 속에서 끄집어내고 생명과학과 연결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마인드맵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1970년대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마인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지금까지 개발해오고 있고 그러면서 마인드맵의 창시자이면서 선구자가 됐죠.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마인드맵에 대해서 나는 간단하게 200페이지 정도 되는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 마스터만 읽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마인드맵을 전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방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자, 이 책을 참고해 보시고, 자, 어떤 거냐.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토니 부잔입니다. 자, 토니 부잔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저자이면서 교육자이면서 스포츠맨이면서 뭐 어드바이저이기도 하고 또는 뭐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자기 이런 사람이란 걸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세부적으로 가면 저자 중에 어떤 책을 썼고, 교육자는 어떻고, 스포츠맨은 뭐를 좋아하고, 마인드맵을 개발한, 물론 얘는 토니 부잔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공자하고 함께 개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그림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누구지? 이것을 끄집어내서 자기 자신 중심어를 바탕으로 그 다음 약간 세부적인 거, 그보다 더 세부적인 것을 나열함으로써 이 그림 하나가 토니 부잔은 누구인가? 또는 여러분들이 중심에 나를 갖다 놨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명과학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생명과학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오늘은 마인드맵을 만드는 예시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집 밖에 못 나가고 있고,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연결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당장 내가 동영상은 찍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했지만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를,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했죠. 그래서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오프라인, 2주 후에 오프라인회 때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겠고, 오늘은 마인드맵, 창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그동안에 답답하시죠? 대학 오면은 여기저기 맛집도 가보고 또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주제를 이번에 딱 맞는 주제가 뭘까? 여행으로 한 잡아봤습니다. 자, 여행이란 주제로 우리가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미안합니다. 먼저 중심어를 여행으로 중앙에 놨습니다. 이 백지 위에다가. 물론 여기에 그림도 그리고 뭐 이 동영상 아니 뭐랄까 심벌도 넣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도 이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글로만 표현했어요. 여행하면은 어디로 갈까? 장소, 숙소는 뭘 정할까? 비용은 충분한가? 교통은 어떤 편으로 가지? 크게 한 4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로 갈까? 그게 중심에다가 장소라는 세부 단어를 지금 생각나는 대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 방향의 토니 부자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계 방향이 익숙하니까 이걸 나열할 때 시계 바늘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나도 자 숙소, 비용, 교통 이런 식으로 4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먼저 또 장소에 대해서 같은 것은 같은 색깔로 표시하는 게 좋겠죠.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로 갈 것이냐 산으로 갈 것이냐 바다로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숙소도 민박을 할 것이냐 주택을 얻어서 할 거냐. 아마 여기는 주택이 아니지만 미국 같은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일부를 빌려주기도 하죠. 민박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홈스테이 그 정도로 하면 좀 싸게 호텔, 캠핑장. 비용은 가기 전에 뭐 호텔 숙박비를 선불로 줄 것이냐 아니면 가서 지불할 것이냐 올 때 계산할 것이냐 지불 방법도 나오겠죠. 또는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뭘 거냐 어떤 방법으로 절약할 것이냐 돈은 여유 없게 뭐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교통은 비행기를 타고 가냐 기차를 타고 가냐 렌트카를 하냐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요. 몇 가지를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장소 중에서도 자 도시에는 역사 유적지로 갈 것이냐 뭐 분위기는 뭐 홍대 카페 부근 분위기 좋은 홍대 카페 부근 산이면 마을 있는 곳 외진 곳 바다에 갔을 때 리조트에 아니면 민박을 할 것이냐.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렸다고 치면은 자 절약 방법에 민박이 싸겠지요. 그리고 숙소도 캠핑장이 싸겠지요. 자 절약 방법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캠핑장이나 민박으로 가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또 민박은 2번이나 나왔어요. 바다를 가도 민박, 숙소를 정해도 민박이지요. 그러면은 내 마인드 속에서 지금 현재 이 마인드 맵만 보면은 민박으로 가서 바닷가에 또는 뭐 바닷가에 민박으로 하면은 적절하지 않겠냐 이런 걸 얻을 수 있겠지요. 실마리를 찾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냥 여행 언제 가자 이러면 여행 계획을 막 짜지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어디 갈까? 야 여기 가자 여기 가자 뭐 이런 식인데 만약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이란 주제로 마인드맵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아이디를 내놓을 것이고 거기에 공통점을 연결 짓다 보면은 아주 손쉽게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나하고 마인드맵에 대해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내 자신의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들 성공했습니다. 지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면 내가 강의를 잘못했고 여러분들 뭐 설령 또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하지 못하게 설명했고 여러분들도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앞으로 대면 강의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나는 오늘의 주제, 마인드 맵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예를 들면은 오늘 무슨 일을 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걸 간단하게 적어봤을 때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자꾸 오늘 강조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의 생활은 학교에서 집, 집에서 학교, 학교에서 학원, 학원에서 집, 집에서 학원, 틀에 박힌, 그리고 어머니의 또는 선생님의 저게 있었습니다. 조언,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의존했다면은 대학에서는 이제는 그곳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루의 일과를 마인드 맵을 만들어 놓고 생활한다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메시지가 와가지고 화면이 가려서 내가 잠시 껐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그때그때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강의할 때의 이 강의는 공지사항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오늘의 강의를 A4 용지 한 장에 요약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은 유튜브로 제공을 하고, 또 하나는 PPT 자료도, 오늘 이 강의 PPT 자료도 생활학과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만든 아래 한글 파일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보고 미진하거나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면은 PPT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또는 아래 한글 파일도 읽어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요약해서 제출하라니까 여러분들 요약분을 적절하게 짜집기 해서 내면은 이거는 숙제가 아닙니다. 읽고 A4 용지 내에 한 장 내에, 반장도 괜찮습니다. 내에 여러분들 글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내는, 우선 여기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는 게 과제입니다. 제출 기한은 3월 22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 공부를 따라왔느냐, 나도 점검할 방법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했느냐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이게 온라인부터 숙제가 밀리면 여러분들 일정이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라는 차원에서 일요일까지 마감을 했고요. 제출 방법은 hykim@cbnu.ac.kr이 내 이메일 주소입니다. 여기로 보내면 됩니다. 아래 한글에 여러분들 F 용지에 써가지고 이메일로만 제출해 주세요. 만나질 못하니까.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오늘 여행이란 주제를 가지고, 중심어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만들어 봤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장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에서 아마 DNA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DNA 하면 생각나는 단어로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PPT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실제 그냥 여러분들 낙서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 보내도 좋고,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기한이 3월 22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제출 방법도 역시 이메일로 보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에 나서 내가 마인드맵을 만들기 좀 어려워, 나는 DNA를 중심으로 놓고 마인드맵을 알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숙제로 받아줍니다. 뭐냐면은 DNA 하면 생각나는 단어 5개 이상,
뭐 DNA 하면 유전자, 뭐 단백질,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단어만 나열만 해서 5개 정도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떠드는 바람에 집중이 안 됐네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제출 방법을 이메일로 이것도 역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3월 22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생명과학에 관련된 생명과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시 동영상 그리고 PPT 자료 아래 한글 자료로 첨부할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동영상으로 만납시다. 반가웠습니다.